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상승 마감하며 1920선을 회복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수출 규제를 내놓을지 증권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후에 일본 측의 반발이 커지자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26일 무역과 이란, 홍콩 등 5개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정상문건을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한 정상문건은 한 페이지짜리로 G7 정상이 합의한 무역과 이란, 우크라이나, 리비아, 홍콩의 5가지 항목에 관해 몇 줄씩 짧게 기술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맞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1조 1,000억 원어치 판매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전년보다 10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화요일에 머니W를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성호 전문가, 한상우 전문가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세요.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싸 소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이 철도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잠재력에 있어서 칭찬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 초반부터 남북 철도 관련주들이 좀 동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한국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서 항공편으로도 이동할 수 있지만 또 북한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이 철로 등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언급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좀 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인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간의 화해 조짐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요. 증시가 반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MSCI 신흥시장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어서요. 장 마감 직전에 외국인 매물이 대거 출회되면서 상승폭은 제한을 받은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증권업계에서는요. 미중 간의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무역 갈등 관련 뉴스에 글로벌 증시가 왔다 갔다 출렁이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증시를 앞불싸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인보사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라는 1차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상장 폐지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보사 사태 이후에도요. 개인 투자자들은 한 200억 원을 가량을 순매수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인보사 정상화 기대감에 따라서 좀 주가를 쓸어 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쓸어 담은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 하지만 여러분 어제 아셨다시피 또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상장 폐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이 좀 많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음 달 18일에 있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의 최종 결과, 최종 상패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특별한 이상적인, 특별한 좀 반등을 노릴, 특별한 좀 반전을 노릴 그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더 커지는 상황 속에서 그 한숨의 깊이는 저희가 크게 전달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좀 계속해서 한숨의 깊이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함께 뉴스로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연이은 악재 속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은행주들, 대표적인 악재를 살펴보시면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예대마진 축소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 증권이죠. 이른바 DLS의 손실 논란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실적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까지 더더욱 커지고 있다라는 상황. 오늘장 아싸 소식에서 짚어봤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사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증시는 미국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철도 관련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또 미중 화해 조짐에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에 코오롱 티슈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고요. 연이은 악재에 은행주도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슈 중에서 전문가님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호 전문가님,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이거 장중에 나왔던 그 트럼프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라고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걸 오늘 잠깐 봤는데, 지금 트럼프의 생각보다는 그 뜻대로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강하게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긴 한데, 중국도 이제 그 민주주의가 아닌 시진핑이 거의 이제 황제의 지위를 누리는 이제 독재국가의 면모를 보이다 보니까 시간 들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트럼프가 상당히 초조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파월이 이제 얘기하기를 미국의 경제적인 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을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이제 앞으로 강달러가 계속될 상황인데, 강달러가 계속된다면은 그 반대로 위안화 약세를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그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관세 효과가 이제 상쇄돼 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1% 정도까지 내려야 된다고 파월을 압박을 좀 많이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파월의 임기는 2022년까지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독립성이 상당히 우리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파월의 사회 압박이나 그런 협박을 해도 트럼프의 뜻대로 이거는 이제 경제 기준은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만일에 최근에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아래 공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경기 침체가 되기 때문에 장단임금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도 반은 맞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금리나 자금 수요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트럼프나 국제 정세 자체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금리 이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일에 화해 제스처를 보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그마한 결과라도 도출을 시켜야 거기에 대한 치적이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에 화해 국면은 그동안 뻥카를 일삼았던 트럼프의 속내와는 틀리게 좀 진정성 있게 해결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언제쯤 협상할 수 있을지 많은 증권 업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달러가 상승하고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관세 효과가 상쇄되기도 하고, 하지만 악순환의 연속 속에서 일단은 지금부터는 작은 타결부터 도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한상호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철도 연결로 인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철도 관련주의 장중 한때 급등이 좀 나왔었던 흐름들인데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여기에도 이제 많이 치중하겠지만, 중국은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찬가지 이제 북핵도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가장 이제 이슈로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말까지 북한이 이제 새로운 셈법으로 답변을 하라고 한 상태니까는 미국이 일단 완전히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 말고 부분적인 핵
동결에 대한 부분들로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슈는 지금 뭐 연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시기,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이슈에 가까워지면서 이런 철도주 또 자원개발주 뭐 남북경협주라 일컫는 이런 종목들을 좀 앞으로는 또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뭐 이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뭐 한 상한가를 도달했다가 11%로 마감했는데 거래량도 최근 거래량에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흐름들을 보면 조만간 그런 뉴스를 기대하고 사는 이런 부분들 매수세도 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 언행의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북한 철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일제히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푸른 기술과 DRTI까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싸 인사를 자세히 짚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옴니텔 나와 있습니다. 자, 옴니텔이요, 7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그리고 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있게 되면서요,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안착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꽉꽉 채워진 주가 차트 흐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오늘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340원 오른 1,4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 어제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살펴보고자 가져왔는데요. 자, 전날 장 종료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1차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있게 됐습니다. 물론 다음 달 18일에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최종 거래 상장 폐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오늘 이 같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21.82%까지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은 코롱티슈진의 모 회사이죠. 자, 오늘 장 17,200원에 거래 마친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휠라코리아가 나와 있는데요. 휠라코리아의 합작회사입니다. 이 중국과의 합작회사인데요. 안타스포츠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안타스포츠와의 분식 회계 의혹이 있어서 휠라코리아가 주가가 쭉쭉 빠졌던 모습이 그려졌었는데요. 이게 웬걸 안타스포츠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뛰어넘는 흐름이었고 전 부분에 있어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 분식 회계 의혹까지 좀 씻어줄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휠라코리아가 주가가요 거의 10% 가깝게 뛴 모습이 오늘 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 5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T 나와 있습니다. H&T의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에서요,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인 우모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모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차량에 꼭 필요한 3D 지도라든지 또는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 구축 전문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같은 우모 인수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 300억 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장 7% 가깝게 뛰어오른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14,5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보령제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요, 동남아시아의 이 고혈압 약을 좀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수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약세 움직임이 좀 그려졌습니다. 이 보령제약 관계사에서요, 이 동남아시아 6개국에 이 약을 좀 수출하는 것이 있어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네요. 이에 따라서 오늘 7% 가깝게 미끄러진 모습이 나타났고요. 장중 내내 하락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11,6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주 옴니텔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어닝 서프라이즈로 휠라코리아도 상승, 자율주행 관련주인 H&T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 크게 하락을 했고요. 보령제약도 악재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5가지 특징주 중에 전문가님들은 어떤 특징주에 관심이 가지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호 전문가님, 예. 네,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저는 H&T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지금 최근에 그 대규모 자금 시비 발행 그리고 이제 미국 자율주행 기업이 우모를 인수했다 그래서 이제 좀 주가가 좀 약간 좀 안정적으로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과거를 좀 더 살펴보면은 지금 장내 그 자율주행 기업의 에스모가 그 MOU를 체결한 기업이 바로 이 우모입니다. 미국 우모.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 에스모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넥센테크 시절에 우모와 MOU를 체결했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모도 자율주행을 하고 H&T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 시장이 저는 이렇게 그 무슨 벤처 기업이 들어가서 낄만한 지금 그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미 어떤 또 그 초초 정밀 지도를 제작하는 히어를 위시로 해서 거대 통신사를 끼고 있거나 아니면 단독이라면은 고정밀 지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히어 같은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하나 껴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사들이 지금 벤처기업을 데리고 가서 어떤 그 자율주행 연합군을 형성하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군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독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이 채택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에스모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상당히 어떤 그 호재성 뉴스를 많이 내보내지만은 아직도 실적이 나타난 것이 없죠. 근데 지금 H&T가 지금 얘기하는 이 우모 같은 경우도 에스모에서는 일단 한번 써먹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조금 이렇게 그 대규모 자금을 시비를 발행하고 이런 게 조금 제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매매 대상은 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요 H&T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소개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자 H&T 미국 자율주행 전문기업 우모를 인수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적 매매 대상은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상호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5가지 특징지 중에 어떤 거에 집중하고 계세요? 예, 저는 오늘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그 옴니텔을 좀 주목해 봤는데요. 네. 이 모바일 플랫폼에 관련된 회사였죠. 최근에 이제 이 그 옴니텔이 그 주가에 과거에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은 또 이제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가 70억 원에 대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러니까 특정 이 대상을 놓고서 유상증자를 했다. 즉 이런 물량들은 바로 이제 시장에서 그 현금화 될 수 있는 즉 매매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고요. 3자 배정 보호 예수 물량은 통상적으로 1년간 보호 예수가 이제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그 차익을 하거나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호재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또 시비 발행을 또 20억 정도를 했는데요. 이건 타 증권, 그러니까 타 회사의 인수에 대한 자금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비도 역시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이제 1년이 경과돼야 행사가 가능해지고 또 그 행사 가격은 그 주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호재가 되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영업이익이나 어떤 이런 것의 증가 없이 이런 호재로만 상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오늘은 기세로 아침에 상한가를 갔지만은 상한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번에는 물량이 좀 풀리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아무리 좋은 이런 호재라 하더라도 실적이 그렇게 동반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옴니텔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한상호 전문가님은 옴니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암호화폐 관련주로 70억 규모의 자금 조달 소식에 상승을 했지만 실적이 동반되어만 진정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스에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스에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머니W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발표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종목의 일주일간 움직임을 통해서 승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승자가 다음 날 장 오전 9시에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해 주시면서 시크릿 종목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 상담도 도와주고 계시죠. 자, 이때 무료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9시에 또 등장해 주셨던 분들 중에 저희가 또 추첨을 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7691님이시네요. 자, 꼭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네, 본격적으로 스탁스에이즈 시작해보기 전에요. 과연 지난주 화요일에는 어떠한 종목 그리고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한상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세원이 2.73% 8월 20일 고가 기준 뛰어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황상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HL사이언스는 5.78% 거의 6% 가까운 움직임을 선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우승자는 바로 황성호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승자를 또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스탁스에이즈 시작하게 될까요? 저와 함께 종목 힌트를 얻으러 가보도록 하시죠. 네, 머니W 스탁스에이즈 이제는 좀 맞추는 재미가 있습니다. 종목 맞추는 재미가 있는데 제가 힌트를 제대로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오늘 한상호 전문가 쪽집게 투자시죠. 오늘 한상호 전문가가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네 글자입니다. 이 네 글자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요, 최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이후부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배제함에 따라서 이 소재 관련한 국산화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이게 테마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소재 관련해서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뒤이어서 다음 전문가가 또 기다리고 계시죠. 자, 안정적인 운용, 투자의 맥, 잘 짚어드릴 수 있다라고 자부하시는 황성호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7글자인데요. 이 7글자 힌트를 드리면요. 여러분, 가을철이 되면 이 미세먼지가 또 불청객입니다.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 여과지라든지 또는 필터 관련한 부품들을 또 제조하는 회사를 가지고 와 주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풀네임과 함께 스탁스에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오늘의 승자시기 때문에요. 내일장 9시, 오전 9시가 되면 무료 방송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9시면 장의 방향성을 조금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무료 방송이 되기 때문에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상호 전문가와 함께 스탁스에이즈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캠트로스입니다. 이 캠트로스는 제가 많이 접해본 기업명은 아닌데요. 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예, 주로 이제 IT 의약 폴리머 제조 업체인데요. 이 그 유기 합성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과 고품질력으로 현재 뭐 고객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유기화합성 기술과 또 네. 고분자 배합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결합해서 산업용 접착제라든가 폴리머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주력 제품들은 정밀화학 제품에 각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케미칼 소재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소재인 광개시제 PI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캠트로스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네요. IT부터 의학,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핫하디 핫한 2차 전지 소재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자, 보이시나요? 캠트로스 2차 전지 소재 상용화 기대감에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PVDF 상용화 기대감, 그러니까 앞으로 곧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은 엄청 날아오를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세요. 예, 일본하고 이제 뭐 소수 국가가 독점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죠.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라든가 PVDF 이 소재에 대해서 이 그 캠트로스가 바로 이 진천에 공장을 증설을 완료를 이제 9월 달이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월부터 바로 양산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2차 전지액이나 이 관련된 제품의 생산량을 지금 현재 기존 캐파의 2배를 생산하는 용량으로 늘려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2배 정도의 그 생산 능력을 키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수요가 많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도 좀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그 주요 제품 가운데 전해액 첨가제와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소재인 광개시제 이것을 생산하는데 이건 반도체에 있어가지고 포토레지스트의 이 그 어떤 그 성능 그러니까 수율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뭐라 그럴까 용액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나 생산할 수도 없고 또 수입을 그동안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입 대체도 상당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의 네. 이 주요 고객사들이 일단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다음에 바로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뭐 대기업들 다 들어가 있네요. 다 납품을 하니까는 네. 이미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 회사의 품질이나 이 제품에 대해서 또 인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뭐 테스트를 받고 다 기술력은 인정받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네.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9월에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2배 이상의 또 제조업체 물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뭐 실적이 당연히 나올 테니까 훨훨 날아갈 것 같은데요. 사실 2차 전지용 이런 소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정부가 이런 소재들의 국산화를 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캠트로스도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제 예상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를 시켜버렸죠, 우리 국가를요. 네. 그러면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에 대해서 이미 수출 규제를 한 것이고요. 정부에서도 의지 자체가 이제는 이제 탈일본화를 해서 이 우리나라 소재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있고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모든 거를 삼성에서 만들어 갖고 수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분업화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런 회사들을 키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와 삼성전자의 어떤 이 강소기업 또 이 핵심 부품 기업 육성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바로 그 정부 지원을 통한 신소재 개발에 대한 산업 통산부 주관에 바로 이 국책 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캠트로스는 바로 그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이제 그 기술 전수를,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요. 그 기술 이전에 받은 것이 바로 PVDF라는 그 제조 공정 기술을 이전 받았는데, 이 공정을 키우고 늘려간다 그러면 국산화에 대한 대체 수요도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캠트로닉스의 2018년도 매출이 약 한 440억 정도였었는데요. 내년도 그러니까 목표액이 600억입니다. 와, 그리고 600억 매출에 바로 그 영업이익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적 관련주로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호재도 있고 실적도 빵빵 올라갈 것 같고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캠트로스의 투자 포인트 모아서요. 지금 첫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한상호 전문가의 픽은 바로 캠트로스였습니다. 캠트로스 과연 어떠한 투자 포인트 갖고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판넬 보시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판넬 보실까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IT, 의학, 포리머 소재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오신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먼저 가장 큰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바로 PVDF입니다. 이 PVDF는요, 2차 전지 핵심 소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캠트로스에서 이와 관련한 기술을 좀 상용화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이 관련한 신공장을 9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갖고 있으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관심 종목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가져와 주셨고요. 또 게다가 여러 가지 또 테마가 있었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이 한국을 쫙 배제하게 되면서 이 정부에서도 탈일본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소재 국산화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캠트로스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한상호 전문가님, 네, 제 말 잘 들리시죠? 아주 잘 들립니다. 아주 잘 들리시죠? 네, 제가 또 아주 좋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렇게 소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7월부터 일본과 이런 무역 간의 이런 대응 전략들 여러 가지 펼쳐지게 되면서요, 테마주로 좀 급등하는 움직임이 좀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애국 테마주도 그랬듯이 막 고공행진하다가 또 언제는 주춤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불안함도 있거든요. 이 테마주로서 이 캠트로스는 어떻게 또 전략적으로 운용을 해가야 될지 잘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테마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신공장을 증설해서 2배의 캐파를 키우고 그 매출액도 440억에서 600억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 보면은 더욱더 좋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주지만 실적주로 봐도 끄떡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매수 타이밍인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전략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그동안에 한번 상승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21선 이하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돌파 직전에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종가가 4,080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에서 편입을 하는 거로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5,000원, 직전에 고점까지 때까지도 볼 수 있지만은 좀 작게 잡았고요. 손절가는 3,750원. 이 저가, 최근의 저가만 이탈 없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좀 보유해서 5,000원대 목표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캠트로스의 매매 전략까지 자세히 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전략과 투자 포인트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캠트로스 두 번째 정리 저와 함께 해보시죠. 판넬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뭐 소재 국산화라든지 PVDF 관련한 여러 가지 모멘텀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매수가는 4,080원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를 1차적으로 5,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손절 라인 3,750원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로 날아갈 캠토로스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종목은요. 이번 주 우승자 황성호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종목명이 바로바로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정말 심하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게 필수품이라고 해요. 바로 공기청정기. 그런데 이 크린앤사이언스가 이 공기청정기랑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뭐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이름 자체가 크린앤사이언스니까요. 네. 그 청정기랑 아주 연관이 깊고 특히 청정기 필터 시장의 지금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업체라고 봐도 좋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독과점. 네. 그렇죠, 그렇죠. 작년 이게 그 일회성 황사나 이럴 때는 이제 주목을 못 받다가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그 미세먼지가 부각이 되면서 그 계절적인 계절주로 편승을 했고 미세먼지의 발생 시기 자체가 이제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합쳐지면서 계속 일상생활에서 거의 이제 일상에서 체크해야 될 상황처럼 되면서 상당히 그 성장을 많이 한 기업이죠.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공기청정기 필터 시장의 그 지배자, 점유율 70%에 두 번째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그 지배력이 더욱더 강화된다. 세 번째, 올해 교체 시기에 따른 3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기청정기는 필터가 참 중요한데요. 이 공기청정기 시장의 지배력을 1인자라고 한다면 바로 크린앤사이언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사실 계절마다 찾아오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워낙 그 공기청정기가 유명하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그렇다면 크린앤사이언스만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지금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상당히 그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180억 정도를 자금 조달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 자금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올해 12월까지 이제 투자가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생산 캐파가 거의 2배 정도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증가하네요. 네. 예. 이 필터의 그 영업이익률을 보자면은 그 대충 한 13% 정도 위를 상회하는 아주 우수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순히 여과지 개념이 아닌 헤파 필터 수준의 어떤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필터 사업에 진출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지배력이 내년 이후로는 더 커지면서 매출 캐파는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데 지금 투자 포인트를 맞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더 최강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곧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이 오면 너무너무 기분은 좋은데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쯤 되면 이 크린앤사이언스 미세먼지 관련주로 좀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제 예상이 맞나요? 올라갈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앱 어플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좋음 나쁨을 얘기할 때 초미세먼지가 좋음이라고 나와서 되게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원래 초미세먼지는 없는 게 맞는 것인데 맞아요. 네. 미세먼지도 없어야 하고
근데 상황이 보통이면은 이게 되게 이게 보통 이상이면 좋다고도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 관한 거는 거의 일상용품화 되었고요. 지금 그 신규로 진입하는 어떤 신규 필터 업체가 있다면은 그 크리엔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매출 캐파가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이제부터 단가 협상력이 생기게 되는 구간이 내년부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은 조금 하락할지 몰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제 거의 시장에 거의 그 앞서서 달려나가는 시장 지배력을 더 빛을 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1분기 실적이 5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55억 정도 나왔는데 일반적인 렌탈 업체나 그 가정용 필터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교체 주기가 언제냐면 1분기에 그 신규로 구매하신 그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현재 9월 달부터가 이제 교체 시즌이 다가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1분기에 버금가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맞는다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만일에 3분기 실적이 1분기와 거의 동일한 숫자로 찍힌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주가 구간은 거의 그 바겐세일 구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게셀 구간이다 좀 이런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더 이 종목에 관심이 가는데요. 사실 1분기, 3분기 봄, 가을에 이제 교체 필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더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머니더블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크린앤사이언스 오늘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함께 판례 통해서 정리 도와드릴게요. 쭉 한번 봐보실까요? 자,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 필터 시장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또 써주셨어요. 지배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지배자인 건 아닌데 또 최근에는 규모의 경제까지 획득을 하게 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교체 시기가 이제 3분기 때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올 초 1월 정도에 또 미세먼지가 좀 심할 때, 또 연초를 시작할 때 구입하신 분들은 이 필터지를 6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3분기의 실적이 기대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또 실적을 보다 보니까요, 제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황성호 전문가님 계세요? 예. 네.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잘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제가 마지막 판넬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사실 YOY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년 대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좀 실적이 올랐어요. 하지만 QOQ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분기 대비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꼬꾸라지는 움직임이 그려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기에는 뭐 실적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 주가로서의 연결 부분도 투자자로서 꼭 체크해 볼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긁어주세요. 예, 그 현재 그 시가총액은 한 그 2만 원, 지금 현재 한 1,300억 정도가 이제 시가총액이? 예, 네. 그 정도 되는데 1분기 55억에 2분기가 33억 정도 나왔고 만일에 제 예상대로 3분기가 50억 정도를 찍는다고 하면은 4분기에는 더 많을 것도 없겠고요. 4분기 신규 수요가 또 기대가 되니까요. 네. 그 150억에 180억이면은 현재 주가는 PER 거의 10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적네요. 예, 그리고 그 영업이익률이 13%, 14%라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그 한번 그 금요일 날 특집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공산품 제조업체가 영업이익률 5%를 상회하거나 아니면 10% 이상은 상회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런 필터를 생산하면서 13%라는 영업이익률 상당히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그 이자 보상 배분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세먼지 추경과 관련해서 열리지 않은 시장이 하나 있죠. 공공부분입니다. 이 공공부분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물론 수혜주로는 하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츠에 들어가는 공기 필터도 이 회사에서 규모의 경주로 납품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시장도 내년에 같이 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된다고 보면은 좀 더 투기적인 요소가 같이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2배 이상을 가도 지금은 숫자로 말한다면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가가 뿐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2분기 실적 뉴스를 살펴보면은 1분기 대비 33% 영업이익이 줄었고 매출액이 줄었는데 이는 상당히 당연한 수순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체 시기가 1분기에 수요가 폭발한 55억의 교체 시기가 이번 3분기에 예정이 되기 때문에 3분기에는 2분기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가 찍힐 것이고 올해 2분기 숫자를 작년 그 동기 작년 2018년 2분기와 비교해 본다면 네. 역시 2분기조차도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여기 있고 네. 두 번째는 내수 그 수출의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내수 관련주라는 점이 또 이 동사의 상당히 큰 매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투자해도 되냐? 물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얼마까지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잠시 소개를 해드린다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한 2만 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1차 목표가는 2만 4천 원 정도를 잡겠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매출이 실적이 폭발하는 구간은 내년 1분기가 주가의 피크치는 찍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가 입방정 떨 때마다 주가 하락하면은 주식을 좀 모아가야 되는 시기가 바로 또 이 크리넨사이언스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점점 더 늘어나서 또 내년 1분기면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장 내일이 매수가인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매매 전략 대충 말씀은 해주셨지만 정확히 한 번 더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린 매수가는 현재가를 그 기준으로 하겠고요. 현재가를 기준으로 해서 1차 목표가는 기술적인 그 지표들을 고려해서 1차 목표가는 2만 4천 원 정도,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해서 단기적인 박스권 움직임 예상을 합니다. 더 큰 시세는 연말에도 날 수 있다는 거. 연말 되면은 만약 저희 연말에도 제가 여기 출연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동사에 대해서 주가를 한 번 더 강조해드리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회사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좋은 회사인 거 확실히 인지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알려주신 매매 전략과 그리고 또 투자 포인트 묶어서요.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크리넨사이언스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 크리넨사이언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공기청정 필터 시장에 있어서 지배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서 규모의 경제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3분기 때쯤에 들어서 교체 시기인데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주시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크리넨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언제나 현재가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는 24,000원 제시해 주셨지만 연말쯤 그리고 내년 연초쯤에 있어서 크리넨사이언스가 좀 더 빛을 발할 것이다. 그래서 연말에 내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짚어드릴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황성우 전문가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무료 방송에 내일 9시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셔도 좋겠네요. 자, 손절 라인은 2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기청정 필터 시장의 최강자 크리넨사이언스 황성호 전문가님의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스탁스에즈 종목들을 정리해봤고요. 끝내기 전에 황성호 전문가님께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오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실 시크릿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힌트 좀 주세요. 근데 힌트는 아낌없이 퍼드린다면 5G 관련주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1차적으로 이제 KMW나 이런 것들이 시세를 줬기 때문에 그 이제 주변주로 이제 필요한 장비들 같은 것도 동시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종목을 몇 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 핫한 5G 실적 호전주로 이제 시크릿 종목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에 나왔던 이슈와 종목들 궁금하시다면요. 내일 오전 9시에 열리는 무료 방송 꼭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위해 성공 지침서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